안녕하세요 대장님. 대장님 책과 영상을 보고 하락장이지만 20년 된 아파트를 여유있게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도가 쉽지 않아 시간을 끌다가 낙찰가가 거의 시세대로 돼버렸어요. 팔아도 무피인데 수액이라도 인테리어를 하고 좀 더 올려 파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은 현재 조용하다고 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김호윤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작부터가 하락장, 시장이 안 좋아서, 주변이 안 좋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최초의 낙찰가가 잘못됐습니다. 낙찰가가. 지금 하락장, 보합장, 인프라, 지역 대비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면서 최대한 여유 있는 보수적인 금액으로 매입하셨어야 됐는데 금액대가 조금 높았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막 물건 좋다 막 이렇게 얘기 드리면 높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높게 쓰면 전혀 매력 없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왜 하는 거예요? 금매보다 싸게 살려고 경매하는 겁니다. 금매보다 10% 혹은 20-30%를 싸게 살려고 경매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두 번 패찰하다 보면 이제는 수익에 초점이 맞춘 투자가 아니라 낙찰에 초점을 맞춘 투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안전마진을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김 의원님은 우선 결과가 벌어졌으니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보합 및 하락장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요. 이제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금리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금융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이 대출을 해줬던 중소기업들 있죠. 금리 상승과 여파와 더불어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합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들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금융사에다가 내 자본금을 맡겼던 일반 사람들도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행들은 맡겨놓은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돈을 남들한테 빌려줬거나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한시적으로 막 돈을 빼달라고 하니까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시발점이 금리 상승 여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올리긴 했어요. 베이비 스텝을 밟았는데 앞으로 더 올리지 못합니다. 왜? 금융사 및 주식시장 중간계층들이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금리 보합 및 하락기를 맞이할 거고요. 그의 실물 자산이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김 의원님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매도해서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월세 구성을 통해 조금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태양달별님이 대장님 영상에서 소소한 유머가 너무 웃겨요. 배꼽 잡고 웃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얘기 드릴게요. 저 개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개그에 욕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상에 보면 여기 뭐 문 열면 뭐가 있다? 낚시 가방이 있죠? 임차인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나봐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아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영상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옆에 창고가 있길래 창고에 뭐가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어봤는데 뭐야? 문이 떨어져요. 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들고 있는데 그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마디로 저는 진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개그하려는 건 아니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강제 집행 전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지 알아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집을 알아보고 있다며 3개월째 연락도 안 되는데 이젠 안 받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있죠. 이사 나갔으면 관리사무소에다가 꼭 신고하고 이사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이사간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전용관리비 부분에서 관리비 고지서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창문으로 보이시면 내부도 조금 보시면 되는데 보통 창문이 잠겨 있거나 이러면 못 보시겠죠. 그렇다고 막 문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고를 통해 집 내부를 보셔야 돼. 계고를 통해. 강제 집행 절차 중에 집행관이 집 내부에 들어가서 계고장을 붙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 내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절대로 문을 강제로 개문하지 마세요. 만약에 문을 강제로 개문했어요. 내가 낙찰됐으니까 내 집이라고 개문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짐이 송두리째 다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다시 잠갔어. 그런데 며칠 뒤에 임차인 연락 옵니다. 요 며칠 봤는데 우리 집 문 강제로 열었죠. 아니 저는 연 게 아니라 그 집에 내부에 뭐가 있는지 이사 갔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다. 아니 지금 문 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신발장 앞에다가 금두꺼비를 10개를 갖다 놨어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렇죠? 뭐예요? 이 집에 들어간 건 나뿐이고 내가 문을 열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금두꺼비가 있다고 했었고 들어간 건 나뿐이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강제집행 절차 중에 계문을 통해 집 내부에 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강제집행까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와일드한 생각을 가지고 경매물건을 보세요. 너무 타이트한 기간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잘 처리돼서 내부의 짐도 빨리 이전되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 원활한 명도 협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분 낙찰권의 빌라를 하나를 봤는데요. 아들하고 엄마가 동시에 세대로 올려져 있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대항력이 없으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지분은 낙찰받고 약 3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이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낙찰받고 나머지 지분권자 그 빌라에 살고 있으면 나는 안 사니까 내 지분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 지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를 내기 싫다면 내 지분을 사가셔라. 그죠? 대신 시세보다 싸게 파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이에요. 1억입니다. 이 빌라가. 근데 내가 지분을 3천에 샀어요. 3천에. 싸게 샀겠죠. 지분이니까. 그럼 이분한테 원래 1억인데 50%의 지분이면 시세가 얼마입니까? 5천이에요. 근데 이분한테는 4천에 팔겠다. 저렴하게 팔겠다. 이렇게 파세요. 만약에 이분이 싸게 파는 건 아는데 너무 비싸, 내가 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4천에 팔기로 한 금액에 당신도 지분을 저한테 파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시는 게 더 많이 남아. 내가 3천에 사서 4천에 팔면 1,000만 원 수익 남죠? 근데 내가 3천에 최초 지분 사고 상대방의 지분을 4천에 사온다면 얼마예요? 토탈 7천만 원이 됩니다. 이 빌라의 시세는 1억이었죠.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지분은 내가 상대방 지분까지 사와야 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중개 매물로 팔아도 되겠죠. 일반 매물로 팔아서 수익 시형. 만약에 1억의 시세니까 1억에 팔고 5천원씩 나눠가지면 내가 3천에 샀으니까 2천만 원의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을 꼭 가지고 지분 물건을 현명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대장님, 저는 권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파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주먹을 뻗으면 자꾸 눈을 감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파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변을 드리는 건 스파링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고 맞아도 보고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감지 않으려고 연습도 많이 해보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하고 이래야 기술력을 늘 수 있는 거예요. 즉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 빌라의 시세는 얼마지? 주변의 개발 호재는 어떤지? 이 주변의 공급량은 어떤지? 현장 나가서 이 경매 물건의 스펙만큼 비슷한 빌라들이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얼마나 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게 내 몸에 그냥 그대로 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좋은 빌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파트도 보게 되고요. 상가도 보게 되고요. 토지, 꼬마 빌딩, 디벨롭까지 보게 되는 거죠. 즉 시간이 답입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딱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부동산이 잘 보이고 막 돈이 될 것 같고 권투로 따지면 올라가갖고 막 엄청 스파링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없어요. 많이 맞아봐야 돼요. 올라가서. 근데 그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인천 쪽 빌라는 경매도 있지만 금매도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을까요? 거의 전세 놓고 계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갈등이 많습니다. 굳이 경매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보다 금매가 싼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겠죠. 뭐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서 나의 소액 주택부터 먼저 파는 거야. 얼마에? 금매보다 저렴하게. 근데 그런 매물이 들어오면 중개사분들은 네이버나 온라인에다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나눠서 드려야 되니까 본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매력 빨리 매도하려고. 이런 거를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경매를 공부해서 입찰하려고 중개사 알아보는데 그런 금매물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경매보다 금매가 싸니까 금매로 매입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굳이 경매로 사야 된다, 공매로 사야 된다, 신탁으로 사야 된다 이런 걸 한정 짓지 마시고요. 내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전마진을 확보된 상태에서 다양한 채널을 비교 분석해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라이브 시청방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뭐 리스크가 조금 있으면 안 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던 일만 열심히 해, 이러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리스크가 있고 불안 요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단 그 리스크는 사전에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그려서 0%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의 투자를 통해 계속 시뮬레이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도가 100%까지 끌어올렸을 때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수익을 만들면서 제2의 인생,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후손들한테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불안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